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저 어떨떨하네. 한 2년 됐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오랜만에 본사 보시죠 지금. 저도 지금 18년째 이 유산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예, 2년 만에 강의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야 될 얘기들이 많습니다. 여기 왜 안 가? 이렇다니까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오늘은 유산화로 창업하라. 2년여 남짓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건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유산화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산화를 처음 알아보는 분들한테 제가 아는 한 유산화가 왜 비즈니스고 사업인지 왜 비전이 있는지를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어색하네.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떤다 나. 나 떨고 있지 지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유산화로 창업하라. 자, 이 말이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죠. 선뜻 와 닿으세요, 여러분들? 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선택이 노력보다 더 중요하지, 노력이 중요하지? 우리 세대는 그래요. 왜?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낀 한 문구입니다.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갈 거예요. 절대 그러나 자동차를 따라잡지는 못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자전거라는 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일이 뭐 자동차와 같이 그렇게 빠르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무언가를 열심히 인생을 가져가고 계시다라고 하면 뭐 유산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전거 같은 도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유산화가 자동차 같이 느껴지신다면 유산화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제가 말을 하면서도 좀 이상하네. 연습 많이 했는데. 참 이렇다니까. 자, 어쨌든 유산화 사업은 유통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통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 유통이 있고 그 일반 유통이 조금 진일보된 유통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유통이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일반 유통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갈 때 일반 유통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고 또 광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가요. 근데 그 유통 과정에 유통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 원가가 10,000원짜리가 저렇게 소비자한테 갑니다. 그것을 좀 줄여보자라고 해서 나온 유통 방식이 여기 보는 것처럼 직거래라고 지금 제가 써놨는데 홈쇼핑이나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유통 과정을 좀 줄여놓은 거죠. 같은 상품인데 그리고 소비자들은 좀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은 직거래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해요. 회사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단지 뭐가 없는 건 유통 과정이 없고 광고가 없어요. 광고가. 예를 들자면 보세요. 위에 이 일반 유통의 두 가지는 전부 다 기업이 주도하는 형입니다. 기업 주도형인데 그 기업 주도형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생산자가 소비자들을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뭔가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을 하죠. 그게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 자체를 아예 없앤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했냐? 생산 원가에 투자를 하고 소비자가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유통은 그 회사 생산자가 생산을 하지만 판매를 않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판매를 않겠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제품을 만들지만. 그래서 그 판매권을 누구한테 줬다? 소비자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마케팅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비자가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누군가한테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자들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분들한테 광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광고 비용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를 늘려가다 보면 제품이 매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매출을 통해서 나오는 수입을 우리는 광고 수입에 관련된 부분으로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 두 위에 일반 유통 두 가지는 누군가는 돈을 써야 돼. 누가 돈을 쓰는 거예요? 소비자가 돈을 쓰는 거잖아요. 오로지 소비자가 돈을 쓰고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업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딱 소비자는 돈을 쓰고 기업은 돈을 벌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지만 그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 주체가 그 생산자의 제품을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지금 깊이 파고들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직거래 방식인 거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비자를 구축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소비자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한번 사서 써봤어요. 써봤는데 별로야.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재구매를 않겠죠. 그러면 소비자 구축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 원가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일반 제품의 원가에 한 10배 이상을 투자합니다. 그래야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소비자들이 그 행위를 하게끔 만들려면 결국은 제품을 좋게 만들지 않고서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의 유통의 과정들이 있었다. 자,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제품을 유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통하면 판매하면 영업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이해시키려고 제가 이 부분을 만들어 봤는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너무나 이제 익숙하죠? 뭐 배달의 민족. 어제도 시켜 드셨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근데 배달의 민족 한번 생각해 봐요. 뭐 식당을 갖고 있어요. 뭐 가게를 갖고 있는 거,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온라인 안에서 사용자 후기, 뭐 점수 주고 뭐 이런 거나 이딴 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비자들이 왜 거기를 찾아가겠어요? 플랫폼에? 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이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평점이 나와 있고 후기가 나와 있고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식당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이 과정, 중간 연결 단계만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비자를 만들었다가 처음에 소비자를 만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사나의 온라인에 접속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전산을 통해서 유사나의 그 제품 구매 사이트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죠. 그렇게 하면 저는 플랫폼 역할을 한 겁니다. 그죠? 소비자 구축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사겠다는 소비자가 매번 나를 찾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저를 찾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다 구매해요. 그러면 회사가 포장해서 택배로 다 배송해 주죠.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이 똑같아요.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배달의 민족이나 에어비앤비, 뭐 야놀자 뭐 이런 게 전부 다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요즘은 뭐 거의 대세니까.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백종원. 더본코리아의 백종원이 딱 떠오르잖아. 워낙 유명 인사니까. 그 사람이 공주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충청도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TV에도 너무 많이 나와서 친숙한 인물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하면 백종원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더본코리아라고 하는 주식회사에 한 30여 개의 브랜드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그냥 커피 좋아하니까 지금도 바로 커피 마시고 왔는데 커피 좋아하니까 백다방 한번 얘기할게요. 백다방. 어떻게 이름도 백다방으로 졌을까? 네.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사업적인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는 소비자를 구축하는 단계를 얘기한 거고 사업적인 영역.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이게 우리는 뭐 유사나 영업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유사나 사업,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그만큼 빅사이즈예요. 수입도 작지 않아요. 뭐 우리 유산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뭐 중간 정도 한 5, 6년, 7년 정도가 되면 벌써 연봉이 뭐 억 단위로 확 뛰어요. 절대 작지 않죠? 그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바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이걸 또 만들어 봤어요. 어쨌든 프랜차이즈 오너와 프랜차이즈점 사장, 체인점 사장. 자, 예를 들어서 백다방에 내가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럼 일반인들이 백다방을 차리고 싶어. 차릴 수 있죠? 내 돈 투자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백다방을 팔기 위해서 커피를 팔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업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뭘 팔아요? 그 사람은 백다방을 통째로 팔아요. 백다방을 통째로. 커피를 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유산화를 우리가 제품을 전달한다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 그 대리점까지 가는 과정,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10명 정도의 소비자를 구축하는 과정을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격을 띈 방식으로 소비자를 구축을 하시고 그게 되면 대리점 오다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 10명의 소비자를 만들었더니 내가 대리점이 됐어요. 근데 대리점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프랜차이즈는 그 대리점을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자기밖에 없어. 자기만 내줄 수 있어요. 그 더본코리아의 그 백다방이라는 브랜드를 백종원이라는 사람만이 대리점을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얘기하게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백다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커피 드셔보실래요? 커피 만들어 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백다방 한번 해보세요. 백다방. 돈 벌 수 있어요.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레시피랑 전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제가 다 교육시켜 드리고요. 전부 다 매장도 제가 다 디자인해서 다 세팅해 드릴 겁니다. 돈만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백종원은 그렇게 얘기하지 제품을 팔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알면서도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련된 사업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짚어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 건지. 영업은 시스템을 소유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영업 한번 생각해봐요. 보험은 사업이라고 않잖아요. 보험은 영업이라고 얘기하거든. 그죠? 왜 그래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똑같아 우리하고 하는 방식이. 보험도. 뭐가 똑같아요? 보험 팔잖아요. 소비자한테 제품 팔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또 하는 게 있죠. 보험 좀 해봐. 보험 해봐. 내가 보험 해보니까 돈 좀 되거든? 보험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험 또 하는 사람을 찾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회사에서 교육시킵니다. 교육시켜서 하나의 보험을 팔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트레이닝 시켜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방식이. 근데 뭐가 다르냐? 거기는 자기가 그렇게 한 10년, 20년 동안 그 많은 보험을 전달하고 팔고 많은 사람들을 보험으로 자기가 하는 보험을 인도를 했어도 거기에 대한 소유가 누구예요? 그 인프라에 대한 소유가 누가 갖고 있어요? 그 기업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기업이 갖고 있잖아. 이게 왜 그래요? 그 시스템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보험을 해도 보험 회사를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그러나 우리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산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판 소비자가 됐던 또 다른 대리점을 만든 사업자가 됐던 사업자를 만들면 그 사업자가 온전히 나의 소유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비즈니스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 거야, 내 거. 예, 남의 게 아니라. 유산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 부분 하나 특징 잡고요. 영업은 사업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결국은 그럼 영업해서 돈 버시는 분들은, 보험 영업에 돈 버시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서 내게 아닌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을 팔고 인적 자원을 늘려서 교육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그 인적 자원을 보충했다라고 보는 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거예요. 수당을.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 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사업이냐 영업이냐가 갈리는 거예요. 자, 백다방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백다방이 하루에 100잔을 판대, 한 대리점이. 그럼 한 달이면 3,000잔을 팔아요. 그죠? 근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전국에 한 500개 정도의 대리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백종원이 하루에 파는 커피는 5만 잔이에요. 그죠? 그럼 한 달이면 몇 잔을 파는 거죠? 150만 잔을 팔아요. 하루에 150만 잔을 팔아요. 왜 저게 가능한 거예요? 500개의 대리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전국에 백다방이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백종원의 한 달은 백다방에 50년이 되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한 달에 3,000잔을 팔아서 150만 잔을 팔려면 5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죠?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대리점을 만들어낸 프랜차이즈 사업의 방식으로 백종원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우리가 유산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빅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제 합으로 일어나는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제품 파는 거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어요? 저는 제품 팔지 않고 만나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품 드셔보시고 좋으시면 사업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를 하지 사업의 기회를 얘기하지 제품을 파는 판매 행위를 하지 않아요. 백종원이 똑같아요. 커피 드세요. 뭐 새마을식당에 밥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 만들어 본 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새마을식당 하세요. 백다방 차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 알려드릴게요. 아무것도 몰라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 유산 아무것도 몰라도 하실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백종원이 하는 행위나 제가 하는 행위가.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업이라고 하는 개념과 사업이라는 개념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장과 유산화 사업가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 봤더니 프랜차이즈는 어떤 매장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만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공간적인 제약이 있죠. 예를 들자면 여기 역삼에 백다방이 있다고 하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백다방을 여기 역삼에 와서 커피 마시려고 여기까지 와서 백다방에 와서 커피 마실 일은 없을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은 역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런 공간 제약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리점 분양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백다방은? 백종원이라는 사람 단 한 사람한테만 있어요. 근데 유산화는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매장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플랫폼, 온라인상에 비즈니스를 해요. 그 플랫폼이 뭐만 있으면 돼? 핸드폰하고 입만 있으면 돼. 그죠? 핸드폰하고 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본금이 필요 없다. 아, 데이터 틀어서 커피를 주세요. 쪽쪽 마른다. 아, 카메라 때문에 못 움직이게 하니까 죽겠네. 자, 어쨌든 유산화 사업은 자본금이 필요 없다. 사실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몸에 투자하는 금액 정도는 필요해요.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24개국에 어디를 가든 전국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리점 분양권 있다 없다? 프랜차이즈인데 백종원이 하는 백다방은 백종원만이 대리점 분양권을 갖고 있지만 유산화는 우리 스스로가 대리점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한정으로 얼마든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 방법이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눈이 떠지셔요? 무슨 말인지? 그 방법이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그 레버리지를 이해하시면 가슴이 벌렁거려 잠이 안 와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대리점 분양권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유산화 사업자면 누구나 다 대리점을 낼 수 있습니다. 백종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방법도 똑같이 하면 돼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자, 내가 먼저 대리점이 되고 내가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유산화를 쓸 소비자와 유산화 회사와 연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자가 유산화를 통해 제품을 자유롭게 사서 먹고 쓸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럼 처음 제품을 접할 때만 만나보면 되죠. 그죠? 그 이후로는 만날 필요가 없어요. 제품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뭐 매장을 내놓고 제품을 사서 쟁여놓고 제품을 달라고 할 때마다 그 소비자를 차대기면 제품을 전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냥 플랫폼 역할만 하면 된다. 내가 배달의 민족의 사이트처럼 움직이면 돼요. 주변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리점이 된다는 건 조건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의 소비자를 구축해 본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되면 대리점 자격을 따게 됩니다. 따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추가로 대리점을 내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걸 해봄으로써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내가 해본 경험이 있으면 무조건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 누군가 또 다른 대리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결하게 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대리점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래서 유산화는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매출을 다 인정을 해줘요. 그것도 그냥 잠깐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평생 인정을 해주죠. 자,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유는 다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의 차이에 대해서 좀 우리는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희망하는지 물어보면 전부 다 권리 수입적인 부분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그런 꿈을 꿔요. 근데 현재 하고 있는 건 다 노동 수입권에 가 있어. 95%는 전부 다 노동 수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권리 수입을 가져가는 분들은 한 5% 정도? 그 정도 선이에요. 그래서 이 노동 수입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건강한 나의 육체와 노동력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돈과 맞바꾸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시간은 없습니다. 돈은 좀 벌지는 몰라도 그것도 뭐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알기로는 카드값 메고 갈 정도 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권리 수입은 뭐 많이 있죠. 시간을 통해서. 근데 권리 수입을 벌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필요해요? 자산이 필요해요. 나한테 자산이. 뭐 빌딩이 있던지, 그쵸? 뭐 서장훈처럼 빌딩, 뭐 홍대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대요. 임대비가 1억이 넘는다대. 아니 농구선수에서 뭔 돈을 이렇게 본 거야? 그렇죠.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썰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권리소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다 결혼을 하셨겠지만 결혼 안 하신 분 있어요, 여기 혹시? 있어요. 누구야? 한번 손 좀 들어봐요. 아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신랑감이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요. 얼마? 내 신랑이 얼마 정도 벌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뭐 그렇게 고민해. 그냥 얘기하면 되지. 네?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주세요. 1,000,000원. 신랑감 찾기 좀 힘들겠는데? 그런데 진짜 내가 원하는 신랑감이 딱 나타났어. 진짜로. 뭐 호우대도 좋고 비주얼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수입이 한 300밖에 안 돼. 이건 좀 기준 이하네. 그죠?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300이 건물을 통해서 임대소득을 받는 300이야. 어때? 생각 다시 해볼래요? 왜 웃어요? 이게 왜 이런 예를 드리냐면 그 돈의 크기보다도 돈의 성격,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소득이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해 가시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권리수입은 어떤 부분이냐면 시간과 돈을 동시에 줘요. 그렇잖아요. 빌딩을 갖고 있는 서장훈 같은 경우가 예를 들자면 뭐 돈을 버는 시간 동안 본인이 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소득은 거기에 가 있지 않아도 알아서 임대소득은 나오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그죠? 그러면 서장훈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벌고 있는 거죠. 이 수입이 정말 매력적인 수입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제가 왜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권리소득이 좋은 걸 압니다. 근데 이 권리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특별해요. 자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자기 재능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이 권리소득을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권리수입에 도전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해요. 현 시점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유산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권리수입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돈을 동시에 내가 갖겠다. 이게 권리수입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권리수입의 매력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뱉어내서 얘기를 잘 못하죠. 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노동수입에 있는 사람은 아파서 병원에 가 있으면 벌 수 있어 돈 있어요?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못 벌어요.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옵니다. 수입이 없어요. 근데 권리수입은 병원에 가 있어도 수입이 나오죠. 그게 다 틀린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수입의 형태, 수입의 성격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진정한 부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노동수입과 권리수입적인 부분 나눠본다고 하면 시간과 돈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권리수입에 우리는 도전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유통자산과 시스템을 소유한다는 것, 그걸 통해서 권리수입을 받는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잘 보세요. 저는 만약에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실체가 없잖아요. 제가 어디 매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커피숍에만 커피만 마시고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매출이 1,500억이 넘는데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당신 뭐 하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전국에 대리점을, 유산화 대리점을 한 4,000개 내지 5,000개 정도는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오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대리점들이 소비자를 구축하고 계속적인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오는 부분이 1,500억이 되는 거니까. 유산화 매출을 얘기하는 거면 1년 매출입니다. 그래서 유통 자산을 나는 갖고 있는 거죠. 그걸 18년 동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몇 개월 안 되신 분들도 있고 1년 되신 분도 있고 2년 되신 분도 있고 3년 되신 분도 있고 뭐 대중 없겠지만 대부분 제가 보면 한 1, 2년 하면 한 월 500 정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근거로 해서요. 기준은. 그리고 한 3, 4년 하시는 분들이 루비에서 에메랄드 정도 5, 6년 빨리 가시는 분들 5, 6년 좀 더디 가시는 분 한 7년 정도 다이아몬드 정도 가시더라고.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게 가세요.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났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다 성공하지 않죠. 근데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다 성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말은 그럴듯한데 맨 다 실패한 사람들만 봤지 난 성공한 사람도 못 봤어 이러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오늘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삼성을 가려면 시험을 보잖아요. 면접도 보고 다 걸러내요. 전부 다 싹. 삼성에 와서 일을 제대로 할 사람만 뽑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유산화가 그렇게 합니까? 우중이 뚜중이 다 받아요. 다 와. 다 오라고 그러. 네, 그래서 다 받고 걸러내지. 유산화를 하는 기간 동안에 걸러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걸러내냐. 유산화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중에 하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삼성에 갔으면 내가 삼성에 맞춰야 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논리가 맞지 않아요? 내가 삼성에 취직을 했으면 삼성 회사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산화에 와서 유산화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교육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야.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사람들은 유산화에 적응 못하고 삼성에 적응 못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오긴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입장벽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유산화가. 진입장벽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근데 결국은 또 그중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최적화된 유산화의 사업자로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연봉이 몇천 내지는 뭐 억 단위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보세요. 우리는 유통 자산을 만듭니다. 인프라를.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 유통 자산과 시스템을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권리소득을 만들어가요. 제가 일을 하지 않는데도 매출은 꾸준히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누군가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고 있어요. 그 사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는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 원리를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유통 자산으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모이신 거고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선택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바라는 삶을 정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대요. 순서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일단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이 주는 만큼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뭔가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스펙 쌓고 공부하고 시급 올리려고. 월급도 시급이나 마찬가지예요. 월급 30일로 나눠서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지 뭐.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 시급 몇만 원 올리려고 스펙 쌓고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결국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를 하나 그분들이 직업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하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특히 더 그래요. 왜? 이제 철밥통은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 직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직률이 한 6번을 한데 한 직장에 이렇게 직장을 이직하는 게 한 6번 정도 이직을 한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만큼 자주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좀 생각의 관점을 바꿔보자. 자,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여행 좀 맘대로 가고 싶어요. 그냥 여행 가고 싶으면 김포공항에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때나 비행기 탔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그런 생활은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게 꿈이래.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바꾸든지 아니면 직장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도구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꿈만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유산화를 만난 이상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유산화를 하신다면 그건 탁월한 선택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저만이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목격하실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알기 전엔 뭐 대학을 다닐 때도 다 직장 취직하려고 공부해요. 안 그래요? 그 얼마 벌려고 직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한 스펙을 쌓는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고 그런데 시간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진짜 부자들은 돈을 버는 방법도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화 시켜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빨리 불려가는 쪽에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 선상에서 그 고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투자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원칙이 있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자기 원전을 까먹지 않는 원칙이래요. 주식도 마찬가지랍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원금을 까먹지 않는 선상에서 모든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결국 유통자산과 시스템을 소유한다는 게 결국 유산화,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권리 수입을 만들려고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런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어요. 현실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원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틀에 박힌 직장 개념의 어떤 일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는 삶은 쉽지 않아요. 평일날 오후에 한 2시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 거죠. 이게 자꾸 PPT가 바뀌지.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대한민국 2003년도 이 비즈니스를 할 때 혼자 뚝하니 단 한 명도 유산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만 알았어요. 어디 가서 배웠어요? 홍콩 가서 배웠어요. 홍콩 가서. 매주 홍콩 갔어요. 홍콩 가서 영어로 떠들어대는 거 뭐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통역하는 사람한테 통해가지고 대충 들었어요. 그리고 홍콩에 있는 자료 번역해서 썼어요. 자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권리 수입을 주는 일이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본사도 다녀올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저한테. 근데 제가 평생 살면서 유산화를 선택한 건 제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결국 유산화의 백종원이 되셔라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선택하시고 일을 하신다면 오늘 특히 이제 랜선으로 만나는 처음 유산을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는 얘기예요. 이 일이 왜 비즈니스고 사업인지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절대 작지 않아요. 자, 유통 단계가 된다. 내가 회사와 중간에 역할을 하는 유통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된 이 유통망을 넓혀가는 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나로 시작된 그 유통망 안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매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매출을 통해서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정 부분의 금액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이라 했어요. 대리점을 늘려, 이 히타가 나오는 거죠, 지금. 대리점을 늘려가는 방법, 소비자를 늘려가는 방법.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유산을 선택한 순간
유통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유통의 일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비자로 출발할 수 있어요. 예. 유산화는 유산화 회원, 소비자가 아닌 이상 유산화 제품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아니면 회원을 통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암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산화 본사에 와서 1억치 제품 달라고 해도 제품 안 드려요. 왜 그렇죠? 유산화 회원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룰이 있는 거예요. 유산화는 제품 팔기를 포기했어요. 이 회사는. 우리는 안 팔아. 단지 딱 파는 사람 한 사람. 뭐예요? 유산화에 등록한 회원들한테만 제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다 그 약속을 지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시작할 건가?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건가? 뭐 항상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이 될 수 있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는 만큼 더 힘들어지거든요. 딱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일단 제품 체험을 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배운다. 너무나 중요하죠. 소비자를 만든다. 사업자를 찾는다. 그리고 이 4가지를 배운다예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고 있지만 잘 보세요. 1번, 2번을 잘 안 하면 3번, 4번을 하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1번을 잘 하셨으면 3번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2번을 잘 하시면 또 4번을 빨리 찾을 수 있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을 않고 3번, 4번부터 하시려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1번, 2번을 안 해. 그냥 건너뛰어. 갈 길이 바쁘니까. 근데 3번, 4번이 나오겠어요? 1번, 2번을 놨는데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그래서 저는 특히 사업을 배우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요즘은 줌으로 다 하잖아요. 집에서 얼마든지 들 수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어느 타이밍에 무슨 교육이 있는지 찾아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어느 세월에 배워서 이 사업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제품도 사업적인 대리점주로서 내가 이 제품을 누구한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업적인 목적의 체험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다들 그냥 일반인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리셋을 하는 것도 예를 들자면 리셋도 먹었더니 안 빠져요. 뭐 이런 파트너분들 가끔 계세요. 그럼 굶어요. 아니 그렇게 안 빠져서 그 다이어트 리셋 제품 어떻게 전달하시려고? 굶어 그냥 안 죽어. 사업이라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좀 독살스럽게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업은 사업인 겁니다. 냉정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고 어떤 진짜 각고의 노력을 통과해서 유산화를 하는 일이라면 억울해서 그만 못 둬요. 그렇잖아요? 투자한 것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한 1년 열심히 했는데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됐어. 결과도 없고 억울해서 그만 못 둔다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한 게 없어 별로. 그러니까 뭔가 기분 나쁘면 안 나와버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붙잡고 늘어진 사람들은 거의 다 올라섭니다. 예,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유산화는 특히 일이 자체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5가지를 순서대로 꼭 순서대로 1번을 잘하면 3번을 잘하신다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소비자 만드는 건 내 체험으로 만드는 거지 제품을 설명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느낌, 내 몸의 변화, 그 다음에 나의 변한 모습 이걸 가지고 제품을 전달하셔야지 제품 설명해서 제품 전달하려고 욕심부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디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약사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왜 성분을 공부하고 난리야. 저는 몰라요. 성분은. 진짜로. 성분 공부 안 해요. 뭐 비타민 D가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하면 머리 아파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예. 저를 보면 알아. 그러니까 제품은 느낌으로 전달하는 내 체험으로. 그게 훨씬 더 잘 전달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배운다는 건 이 시스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 사업자를 빨리 찾아요. 그리고 이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 why 유산화. 유산화를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리얼한 나의 그 갈급함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원함,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갈급함? 그 뭐라고 원하는 걸? 갈급함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난다. 간절함. 간절함. 그 간절함을 표현해낼 수 있으면 리크루팅 잘 됩니다. 보상 플랜 안 풀어도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상 플랜 언제 푸냐?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 보상 플랜도 풀고 유산화해야 되는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근데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유산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예. 10명을 만나도 10명이 다 노예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노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 역할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게 와 유산화예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왜 유산화를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용기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리크루팅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렵지 않죠? 요 4가지? 5가지? 예. 어렵지 않습니다. 유산화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일단 제품을 애용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집에 있는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돼요. 나부터. 내가 대리점이 되려면 일단 조건이 이거예요. 브랜드 체인지를 다 해. 집에 있는 모든 제품, 건강식품, 화장품, 목욕제품 싹 바꿔. 예. 근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도 집에 가보면 뭐 아메이 쓰고 있고, 누가 갖다 줬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아, 정말. 그런 사람들 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셔버려. 예. 아, 본인도 안 하면서 파트너들한테 무슨 얘기 할 거야.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일단 집에 있는 걸 전부 다 유산화 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내가 제품을 잘 체험을 하도록 사업의 체험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꼼꼼히 고민하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몸에 조그만 변화도 찾아내려고 내가 예민하게 체험 사례도 써보고 그렇게 하면서 느낌을 체험을 하시면 그 다음에 제품을 공유하시면 돼요. 주변에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걸 확신한다면 가장 주변에 있는 분 누굴 찾아가야 돼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지인이나 가족들을 찾아가야지. 왜? 평생 봐야 될 분들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 콜드 컨택아 그건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 처음부터 예. 뭐 콜드 컨택이니 무슨 영업 뒤로 갔어 여기? 콜드 컨택이 뭐로 콜드 컨택? 난 진짜 그런 말 하면 나 좀 이상해. 예. 저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 저는 어떤 모르는 사람하고 얼굴 마주치고도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무슨 콜드 컨택이야. 예. 물론 영업적으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하는 건 내가 말리지 않아요. 왜? 도전하고 싶잖아. 예를 들자면 콜드 컨택으로 내가 어디 가서 그냥 한번 무작정 명함 주고 카달로그 갖다 주고 계속 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찾아가야지 오라고 안 해도 그렇게 해서 나를 실험해보고 도전해보는 부분으로 콜드 컨택하는 건 엄지척이야. 그러나 정말 내가 인맥이 없어서 콜드 컨택을 한다. 정말 그런 건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인맥 없다 해도 주변에 가족도 없어?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가족들한테 사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처음부터. 근데 왜 가족들이 좀 그런 날선 얘기들을 하느냐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을 가장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나는 너무나 간절한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이거야. 그 부분도 본인이 원인이 있어요. 평상시에 잘하지. 예. 그렇잖아요. 난 그렇게 얘기해요.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뢰가 없는 거잖아 어쨌든. 그 부분은 인정을 하면 깨끗해. 근데 그걸 인정을 못하면 자꾸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품 공유는 가족이나 지인 그것도 많지도 않아. 뭐 30명을 하래요? 어느 회사처럼? 아니요. 그냥 10명만 해요. 10명만. 그래도 충분해요. 왜? 그분들이 제품을 먹으면 나처럼 또 체험을 느끼거나 어떤 부분들을 하는데 그것 또한 내가 그분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제품이 잘 나오면 내가 제품 전달하시는 분들 제품 체험 잘 나온다고. 그죠? 근데 내가 체험이 잘 안 나와. 전달하면 다 띡띡이야. 체험이 잘 안 나와요. 다 문제 생기고. 왜 그럴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번 잘하면 3번 잘할 수 있다니까. 근데 1번을 잘 안 한 거야. 본인 체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낌 전달도 약하고 그런 먹는 방법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문제인 거지. 정확합니다. 저희 제품은 정확하게 먹고 제대로 된 용량을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먹고 쓰면 몸은 바뀌게 돼 있어요. 특히 거기에 운동까지 해주면 더 얘기할 게 없죠. 거기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 후원이 2명에 4명이라고 그랬어요. 2명 이상을 해야 수입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대로는 4명. 네, 그것은 퍼스널을 의미합니다. 내 직대. 퍼스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2명에서 4명인데 처음부터 4명을 쫙 후원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2명. 그리고 1명씩 늘려가는 거예요. 내 퍼스널 4명을 만드는 쪽에 일단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 퍼스널 라인 4명의 대리점을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수입이 잡히기 시작해요. 제대로. 이해 가시겠죠? 예.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 시스템, 뭐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하시면서 시스템을 배우세요. 그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배우시면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사도 맨날 와서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우와 눈물 흘리고 눈물 닦고 이런 게 하지 마시고 직접 스텝으로 참여해. 그래서 시스템을 배우시는 게 가장 저는 현명하다고 봐요. 이 사업을 눈을 뜨는 데 있어서는. 자, 나로부터 시작된, 아까 똑같은 얘기를 또다시 하네요.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자산, 나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대리점, 내 파트너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대리점의 사업권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상속이 가능한 겁니다. 내 거니까. 내 걸 주는 거예요. 회사 게 아니잖아.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상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그만할까요?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핸드폰에 나는 소리예요? 아니 괜찮아요. 자, 어쨌든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자산 사업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소유권을 어떻게? 평생 인정한다. 예. 그 부분이 상속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회사를 차리거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오너 포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핸드폰 저 주세요. 껐어요?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려고 그랬지. 자, 오너 포지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오너예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차리려면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연구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반품도 받아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고, 물류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쇼핑몰 하나를 만들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것은 회사가 다 해주겠다, 이거야. 근데 회사가 않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유통을 않겠다는 거예요. 광고도 않고. 요 부분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맡긴 거야. 그래서 그것이 내가 유산나라는 회사와 어떤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 소위 말하는 파트너십. 나도 오너예요. 회사도 오너고, 그죠? 그래서 내가 회사와 회사대 거래를 하는 거야, 유산나와. 그게 오너 포지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고 있는 저 광고와 마케팅 쪽에 관련된 부분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 유통망을 구축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그 소유권을 내가 회사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품을 체험하고 사업을 배우고 소비자를 구축하고 사업자를 찾고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유통망을 구축하죠. 그렇게 한 것을 제가 회사로부터 인정받고 평생 그거를 인정받으면서 상속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반품은 반품도 회사가 다 받아주고요. 그걸 원래 내가 했었어야 돼. 내 사업이라고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걸 않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가 다 대리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업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35에 한 12억이라는 빚을 집니다. 그래서 그 빚을 40대까지 갚았어요. 예. 그래서 아주 사업으로 아주 한번 죽을 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잘 알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회사 유산화가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난 일만 하면 돼. 일만 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 책을 아마 다 거의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예.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 노동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권리 수입 쪽으로 빨리 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책을 써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요즘 쓰는 책 중에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경제적 미래, 나의 미래를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아주 평범한 모든 이들에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집니다. 그래서 그걸 잘만 활용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있는 그대로를 지금 발췌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거짓말했다면 그렇게 전 세계에 이 책을 팔아서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않았겠지. 그죠? 뭔가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또 생각난 게 하나 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만뒀지만 그분이 제가 그 어딘가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토크쇼에 나갔어요. 토크쇼에 나갔는데 토크쇼에 나가서 사회자가 질문을 한 거야.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 재산을 싹 다 제로화 시켜버렸어요. 잊어버리면 당신은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트럼프가 하는 말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괜찮은 회사 하나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중들이 다 야유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트럼프가 한마디 일가를 날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이 바보들아,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니들은 거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에 굉장한 어떤 느낌이 오더라고. 이 바보들아, 니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나는 달라 너희들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다른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탁 꽂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작은 비즈니스가 빅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로버트 키요사키도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유산화 사업의 가치, 제가 어제 PPT를 누굴 통해서 제가 이거 못 만들어요. 그래 누굴 통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내가 봐도 참 글씨가 또 한쪽으로 가버렸네.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유산화 사업의 가치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평범한 비즈니스를 평범한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비즈니스를? 현 시점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그런 비즈니스는 없어요. 경쟁 구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업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치킨집을 하나 해도 치킨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일러주지 않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업을 다 가르쳐드려요. 현장에 쓰이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현장 사장이 스폰서라고 하죠. 스폰서가 직접 가르쳐드립니다. 아주 개인 교습으로 잘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이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산화에 최적화된 부분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통해서 습관은 절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거든요. 유산화가 원하는 인재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것을 그룹에서 계속적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을 후원하신 스폰서들을 보면 이미 성공하신 스폰서들을 보면 딱 보입니다. 그게. 그래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든 배우고 성장하셔서 그 시간 속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유통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기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아는 유산화의 가치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내가 유산화를 통해 성공을 이룬 거는 뭐 성공을 이뤘다는 거는 좀 아직은 제가 아직도 한 10년은 더 할 거거든요, 이 비즈니스. 예, 근데 이런 것은 유산화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유산화가 뭐 다단계 회사 정도 그랬으면 저는 미국까지 안 갔을 거예요, 이 회사 보러. 그게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나하고는 안 맞아. 뭐 이런 얘기예요. 유산화를 하라고 하면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근데 그런 말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 월급을 300만 원 주는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둘 중에 여기는 일이 좀 쉬워. 그래서 난 이쪽에 가서 일할래. 이럴 때 쓰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예. 무슨 유산화 하라는데 뭐 일이 어렵고 뭐 자기한테 맞네 안 맞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면 그런 선택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유산화 사업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건지를 고민해야지 일이 어렵고 쉽고를 얘기하는 게 내가 월급 받으려고 여기 들어와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월급 받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300만 원 좀 쉬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를 하겠다고. 근데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걸고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일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03년도에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용기를 냈던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뭐
이제 18년이 지났으니까 더더욱 실감나게 와닿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홍콩을 갔었고 제가 6개국을 돌아다니봤거든요. 유산을 해보려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카탈로그 몇 장 보고 아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저는 몸부림쳤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본사도 가서 한 10여일 동안 본사에 있으면서 사람들 괴롭히고 또 다른 나라 가서 사업자들 만나보고 당신이 다이아몬드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해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숍에서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집까지 쫓아갔어요. 집까지. 사업자 집까지. 그래서 내 확신을 가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갈 수 있었어요. 유산을 하면서 매번 해피했던 건 아닙니다. 힘들 때도 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 물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리 수입적인 부분으로 뭐 몇 천만 원 고사하고 한 달에 500만 원만 정도만 내가 일을 안 해도 꼬박꼬박 두른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다 인생 걸 만한 가치 있어요. 그게 정말 된다라고만 믿으면. 그죠? 그 믿음이 약할 뿐인 거지. 그 믿음이. 그래서 이 업다운이 심한 분들은 이 사업을 해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런 분들을 잘 관찰해 보면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그래서 남의 무슨 얘기를 들으면 힘들어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여기다가 몇 천만 원이라도 유산화에 투자를 하고 일을 한다면 그렇게 나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투자하고 2,000만 원을 투자하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까워서라도 버텨낼 건데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안 비춰. 그런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요즘같이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본사를 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본사를 갔었잖아요. 저희들이. 막 그냥 떼거지로 갔어요. 한 6, 700명씩 본사를. 그러면 본사에 사진 찍을 때 우리가 제일 많아. 전 세계에서 온 나라의 사업자들 중에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꽉 차요. 그냥 뒤에 사진 찍는 데가. 그걸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마음이 자랑스럽고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 거기에 탁 마이로렌즈 박사 모셔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그 기분은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팀을 만들고 대리점을 늘려가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어느 시점이 되시면 다들 골드 될 타이밍이 되면 골드가 되시고 연봉 한 6천 정도 그 다음에 뭐 루비 되시고 연봉 한 1억 정도 1억 2천 정도 에메랄드 되시고 다이아몬드 되시고 연봉 3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만큼 성장하시더라고. 마음적으로도 성장하세요. 식구들이 많으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거든.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서 풀어가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풀어주고 다 되더라고요. 다이아몬드에 올라가신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세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저는 여기 갈급하신 분들 정말 간절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 유산화 다이아몬드 되신 분들 특히 저희 그룹에 훌륭한 리더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분들한테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 대화를 청해 보신 적 있어요? 청해 보세요. 그냥 거기까지 가신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만약 유산을 5년을 했건 6년을 했건 7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을 그 무언가의 느낌을 받고 싶다면 그들한테 차 한잔 제가 대접할 테니까 저하고 좀 한 30분이나 1시간이나 시간을 내줄 수 있어요? 라고 한번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이 사업적인 비전에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빠져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유산화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특히 저희 그룹은 아낌없이 주거든요. 뭐 형제 라인도 다 줘 그냥 막 줘. 숨기지 않습니다. 자료 막 줍니다. 안 되는 그룹들이 가보면 자꾸 또 헛소리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료 같은 거 안 줘요. 자기만 써. 자료 안 내놔. 바보 천친 거예요. 자료를 안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쓰니까 새로운 자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료를 안 만들어. 그럼 자기 실력은 그만큼 더디 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낌없이 줄 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한 2년 만에 강단에 서봤는데요. 이제 조금 뭔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네. 처음에는 정말 죽겠던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인데 오늘 랜선으로 만난 처음 이 유산화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18년 차 유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5스타 다이아몬드 안치보입니다. 감사합니다.